안녕하세요.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몇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중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이미지의 색상이나 선명도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5초 정도 보고 다음 사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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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확인하셨나요? 위에 있는 사진들은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JPEG 이미지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이미지 압축 효율이 좋은 HIF 이미지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큰 화질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파일 크기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배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HIF 이미지는 JPEG보다 적은 파일 크기로 동일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서버 사이드의 미디어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훈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미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스토리지 용량을 줄여주는 앤트맨을 개발하였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스토리지를 줄였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라인에는 메신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에서 업로드되는 미디어 파일은 OBS에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OBS는 미디어 파일을 관리하는 사내 플랫폼인데 미디어의 가공과 송수신 그리고 스토리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리지는 대략 60PB 이상 저장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리지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토리지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운영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또한 데이터 센터의 상면 공간도 점점 부족해집니다. 60PB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마존 S3 요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월 14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상면 공간이 부족해지면 서버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의 절감은 필수적이었습니다. OBS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다수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인 앨범에서 스토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앨범 특성상 대부분 JPEG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앨범에서 저장하고 있는 JPEG 파일을 HIF로 변경할 수 있다면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데이터 센터의 상면 공간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라인을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으로 보면 이미지 파일 크기가 줄어들었으므로 사용자의 네트워크 사용량이 줄고 기존보다 빠르게 이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앤트맨을 개발했고 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앨범에서 사용 중인 스토리지의 월간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초록색 선을 보시면 19년 초부터 시작하여 앤트맨이 적용되기 전 6월까지 스토리지 사용량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6월 이후 앤트맨이 적용되었는데 그 이후 스토리지 사용량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앤트맨이 없었다면 파란색 선을 따라서 스토리지 사용량이 점점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년 9월 기준으로 약 21PB만큼 스토리지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지를 줄일 수 있었던 앤트맨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앤트맨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앤트맨을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포맷의 호환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앤트맨은 스토리지를 절약하기 위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JPEG을 HIF 파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후 원본 JPEG을 삭제하여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HIF 파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미지 포맷입니다. 그래서 일부 디바이스에서만 HIF 파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HIF 파일은 JPEG과 비교했을 때 압축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점점 많은 디바이스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스토리지에는 HIF 파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디바이스 A와 같이 HIF 포맷을 지원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B와 같이
HIF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앤트맨은 디바이스 B를 위해 HIF 파일을 다시 JPEG 파일로 복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때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퀄리티 팩터 값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퀄리티 팩터는 이미지의 화질과 파일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퀄리티 팩터 값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파일 크기가 작아지지만 화질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퀄리티 팩터 값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화질은 원본과 동일하지만 파일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질이 손상되지 않고 적절한 파일 크기를 위해 최적의 퀄리티 팩터를 찾아야 합니다. JPEG 파일 구조에서 퀄리티 팩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DQT입니다. HIF를 JPEG으로 복원할 때 원본 JPEG에 있는 DQT를 그대로 사용하면 원본의 화질과 파일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JPEG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JPEG 복원 작업은 사용자의 요청이 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복잡한 화질 검사 방식은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한 과정을 사용하였습니다. JPEG의 DQT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원본 JPEG을 HIF로 변환할 때 원본 JPEG에 있는 DQT를 HIF에 백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코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리박스를 HIF에 만들고, 원본 JPEG에 있는 DQT를 프리박스에 저장한 후 HIF 파일 변환을 완료하게 됩니다. HIF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에서 요청이 오면 HIF에 저장된 DQT를 사용하여 JPEG을 복원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DQT에 대한 과정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세한 증명 과정은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변환할 때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하였지만 앤트맨은 스토리지 절감을 위해 JPEG 파일을 HIF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JPEG 포맷에서 사용했던 DQT와 마찬가지로 HIF에서 사용하는 퀄리티 팩터가 따로 있는데, HIF의 화질을 보존하기 위해 최적의 퀄리티 팩터를 찾아야 합니다. 앞서 보셨던 슬라이드와 같이 HIF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퀄리티 팩터는 이미지의 화질과 파일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화질이 손상되지 않고 적절한 파일 크기를 갖는 퀄리티 팩터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 HIF 파일 크기가 JPEG 파일 크기의 절반이 될 정도로 퀄리티 팩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HIF는 JPEG 파일 크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여 동일한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렇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일상적인 사진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복잡한 패턴이 많은 경우 HIF 파일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화질이 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HIF의 화질 열화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모든 이미지에 대한 화질을 보존할 수 없으므로 이미지에 따라 적절한 퀄리티 팩터를 찾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원본 JPEG과 HIF의 화질 열화를 PSNR로 확인하여 적절한 퀄리티 팩터를 찾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HIF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위해 JPEG으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복원한 JPEG까지 포함하여 총 3가지 이미지를 PSNR로 계산하였습니다. PSNR로 새 이미지들의 화질 열화를 측정하여 가장 적합한 퀄리티 팩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PSNR은 두 이미지의 유사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데, 서로 유사할수록 높은 수치를 가집니다. PSNR 방식을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이미지의 경우 적절한 퀄리티 팩터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화질 열화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PSNR은 전체 이미지에 대한 평균 값을 계산하므로 작은 영역에 있는 화질 열화를 쉽게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PSNR로 검사하는 영역을 잘게 나누어 국부적인 열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역을 크게 나누어 보았고,
좀 더 촘촘히 나누어 보고 좀 더 촘촘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미지의 영역을 촘촘히 나눌수록 국부적인 화질 열화를 잘 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있었는데 분할된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화질 열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분할된 영역 안에서 측정된 PSNR은 화질 열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분할된 영역 사이에 있는 것을 PSNR로 계산해 보면 화질 열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미지를 분할해서 PSNR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든 화질 열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이미지의 모든 영역을 좀 더 촘촘하게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박스가 PSNR을 계산하는 영역이고 윈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한 픽셀씩 움직이면서 이미지 전체를 스캔하게 됩니다. 윈도우로 스캔한 결과를 종합하여 화질 열화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국부적인 화질 열화를 찾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가면 많은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윈도우 알고리즘을 계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방식을 통해 화질 열화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화질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퀄리티 팩터를 찾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초기 값으로 화질 열화를 확인해 봅니다. 만약 화질 열화가 없다면 퀄리티 팩터 값을 좀 더 낮춰보게 되고, 화질 열화가 발생하는 구간을 찾게 된다면 범위를 좁혀가면서 화질 열화가 없는 퀄리티 팩터를 탐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화질 열화가 없는 구간을 발견하여 5번에 해당하는 값이 최적의 퀄리티 팩터가 됩니다. 앞에 보이는 차트는 원본 JPEG의 몇 %의 크기로 HRF를 만들어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과정과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로 테스트한 결과 대체로 원본 JPEG의 30에서 40%의 크기로 HRF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JPEG을 HRF로 전환하면 파일 크기의 50%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딩 윈도우와 퀄리티 팩터를 찾는 과정을 통해 사진마다 압축률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65% 정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앤트맨의 운영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앤트맨은 앞서 설명한 JPEG의 변환, HRF의 변환, 그리고 화질 열화 감지 과정을 GPU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GPU를 사용하는 이유는 라인 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엄청난 수의 이미지를 빠른 시간 안에 HRF로 변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인 앨범은 7년 이상 서비스하고 있고 하루 6천만 건 정도의 이미지가 업로드되고 있으며 최대 4K 해상도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PEG 이미지를 HRF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JPEG 대비 수백 배의 계산량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고가의 GPU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인 GPU 장비를 공유하여 최대한 앤트맨에서 소비되는 운영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라인의 동영상 트랜스코드는 대량의 비디오를 처리하기 위해 GPU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마다 트래픽 유입량이 다르지만 최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GPU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트맨은 트랜스코더의 GPU 서버 상태와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여 가능한 GPU 서버를 자동으로 찾고 있습니다. 만약 트랜스코더의 트래픽 위주로 GPU 서버를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앤트맨은 트랜스코더의 GPU 서버를 잠깐 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코더에서 GPU 서버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앤트맨은 빌려갔던 GPU 서버를 반납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GPU 서버는 트랜스코더의 트래픽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대는 대부분 앤트맨이 GPU 서버를 사용하였지만 라인 서비스가 활발한 시간대는 트랜스코더에서 GPU 서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서버 장비 구입 없이 GPU 장비를 공유하여 앤트맨의 운영 비용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앤트맨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앨범 스토리지의 사용량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9년 6월부터 앤트맨이 시작되어 20년 5월에는 앤트맨이 투입되기 전 7년 동안 저장되어 있던 이미지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스토리지 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년 9월 기준으로 대략 21PB를 절약하였고 20년 9월에 발생할 스토리지 운영 비용을 아마존 S3 요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앤트맨을 통해 대략 월 47만 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토리지 운영 비용은 월 단위로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줄인 비용을 누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2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절약되는 누적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PEG 이미지를 HRF로 변환하면서 스토리지를 줄였듯이 볼륨이 큰 동영상에도 유사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앤트맨의 기술을 고도화하여 스토리지를 최대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